책을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속담의 유래에 대해 알아볼 옥황상제라고 합니다. 망신이나 봉변을 당해 난처해지는 상황이 생길 때 큰 코 다칠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 큰 코 다칠라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부잣집 아들 귀둥이와 찢어지게 가난한 돌쇠는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귀둥이의 아버지인 김주사는 워낙 인색하고 심술궂은 사람이라 귀둥이가 가난한 돌쇠랑 어울리는 것을 아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몰래 돌쇠와 놀다 들어온 귀둥이는 아버지의 불호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귀둥이 이놈, 아비가 돌쇠와 어울리지 말라고 일렀는데 이 아비 말을 듣지 않을 것이냐? 한 번만 더 돌쇠와 어울린다면 그때는 아예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할 것이야. 귀둥이는 돌쇠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다음날 귀둥이는 아버지께서 나가신 틈을 타서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이 넣어놓은 금괴를 꺼냈습니다. 그 금괴는 김주산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였습니다. 귀둥이는 그 금괴를 몰래 들고 나와 담 모퉁이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러곤 돌쇠를 찾아가 자기가 한 일과 돌쇠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귀둥이의 말을 들은 돌쇠는 자기를 위해 집안의 갑오까지 훔쳐낸 귀둥이가 너무 고마워 목이 메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귀둥이네 집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김주사는 금괴가 사라진 것을 알고 사람들을 시켜 온 집안을 구석구석 뒤지며 금괴를 찾았습니다. 금괴를 못 찾은 김주사는 몇 시간을 한탄하더니 결국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김주사는 전국에 방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보물을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논과 밭을 상으로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보물을 찾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보물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군. 귀둥이는 시리에 빠져있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쇠가 냄새를 잘 맡는 신기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쇠를 데려다 물어보시지요. 돌쇠? 말도 안 된다. 아니다. 돌쇠를 데리고 오너라. 김주사는 귀둥이의 말을 다 믿지는 않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돌쇠를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돌쇠는 온 집의 냄새를 맡으며 다니다가 귀둥이가 말해준 큰 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 나무에서 냄새가 납니다. 나무 밑을 봐보시지요. 돌쇠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장정들이 나무 밑을 파기 시작했고 그렇게 애타게 찾던 금괴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김주사는 금괴를 품에 안고 덩실덩실 춤까지 췄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돌쇠는 논과 밭이 생겼고 귀둥이와 마음대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냄새를 잘 맡는 신동이 있다는 소문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빠르게 퍼져 임금님이 사시는 궁궐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돌쇠를 당장 궁궐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귀둥아, 큰일 났구나. 내가 너희 집 보물을 찾은 것은 내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인데
나보고 잃어버린 옥새를 찾으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니? 옥새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돌쇠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귀둥이와 돌쇠는 밤새 머리를 맞대어 궁리를 한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자 돌쇠는 갑자기 궁궐의 마당을 내리치며 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궁궐을 지키던 사람들이 돌쇠의 울음소리에 놀라 달려와 물었습니다. 글쎄, 어떤 나쁜 놈이 제가 다니는 서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수백 리나 떨어져 있는 곳의 일을 네가 어떻게 안단 말이냐? 다 알죠. 냄새가 나는데요. 지금 서당에 타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궁궐의 사람들은 돌쇠의 고향에 사람을 보내어 진실인지 아닌지 알아오게 했습니다. 그날 밤 서당에 정말 불이 난 사건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관리들은 돌쇠가 과연 신기한 능력을 가졌다고 믿고 받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타날 때가 됐는데 빨리 나타나야 할 텐데. 돌쇠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서당의 화재 사건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옥새를 가져간 도둑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기 위해 귀둥이와 짜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드디어 옥새를 훔친 도둑이 나타나 돌쇠에게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박고는 벌벌 떠며 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잡힐 것이 두려워 옥새를 후궁의 연못에 있는 정자 밑에 던졌다고 사실을 말하고는 잘못을 빌었습니다. 모든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 앞으로는 2번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아라. 돌쇠는 이렇게 말하고는 고맙다며 인사하는 도둑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튿날 돌쇠는 연못 밑에서 찾은 옥새를 임금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큰 상을 받은 돌쇠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귀둥이와 부둥켜 안으며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둥이가 돌쇠의 코를 확 비틀어 버렸습니다. 그러곤 돌쇠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제는 코가 비뚤어져서 냄새를 못 맡는다고 소문을 내자. 안 그러면 너 정말 큰 코 다친다. 그제야 귀둥이의 뜻을 알게 된 돌쇠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비록 코는 삐뚤어지게 되었지만 앞으로 더 이상 마음고생 없을 터이니 마음은 다른 어느 때보다 편하고 개운했습니다. 돌쇠의 사건이 있은 후부터 우리나라에 큰 코 다칠라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속담, 큰 코 다칠라. 이 속담은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하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